이리 오너라 이리 온. 우리 오늘 성종화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신 걸 보니까 확실히 원래 섹터 애널리스트는 섹터와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 성종화 팀장은 향후 3, 4년간은 걱정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반영. 물론 주가가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잠식해 가는 느낌. 그리고 누구보다 뭐 오늘 제가 기쁜 거는 특히 카카오는 작년에 정말 외롭게 외쳤었거든요. 그 욕 먹으면서. 잘 모르지만 어디 가서 누가 말하면 성종화 팀장은 또 올드하지 않아요. 나한테 말이고 회사 실적도 안 나오는데 저런다고 막 그래서 그때 속으로 내가 종화한테 가서 야 이거 카카오 좀 되겠냐 이거 좀 그리고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했는데 그때 세미나 가면 고객들 반응도 사실 그때까지 그랬어요. 종화 기억나지? 네. 내가 그때 너한테 조용히 가서 충고 아닌 충고로 카카오 좀 밀지 마라 이 자식아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 심지어 카카오의 가장 큰 경영 실책이 그 피드백 중에 실책이 쓸데없이 뭐 핀테크나 오토 한다고 돈을 쏟아부어서 실적 망가뜨렸다. 비즈토크 전까지는 회사 실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 사실. 차라리 그 시대 뭐 한 유튜브 가서 대세였어요. 차라리 유튜브 동영상을 투자나 하지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참 그게 아주 옛날이 아니고요. 작년 그 톡 비즈보드로 주가가 뜨기 전에 작년 한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처음 뭐야 톡비즈도 처음 나와서도 숫자 좀 나왔는데 그거 일시적이다.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무슨 우리 둘이서 얘기하니까 무슨 아저씨들끼리 회고적으로 별로 안 좋고 야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 고민이 생기는데 이제 최소의 언택트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중소형주까지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 선별이 굉장히 들어갈 것 같고요. 중소형주 내용 있는 종목들로 좀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영사 연구원 자료처럼 숫자가 나오는 것들로 재편돼야 된다 보고 IT도 하드웨어 쪽도 좀 가능하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이 두 대장이 그냥 끌고 가는 것 같고 NHN도 우리가 사과나무 시리즈 내고 나서 마지막 내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그 전에 미리 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카카오 낼래다가 너무 올라가지고 NHN 냈던 건데 카카오 내는 게 나을 뻔했다 야.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이후로 카카오가 한 40% 미안해. 알았어. 내가 카카오 너무 올랐으니까 다른 걸로 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오늘 TP를 다 올렸는데 이게 TP 올리면 내가 우리 프로덕트 끌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 보러 성 TP 올려놓고 뭐 기관 매도를 내보냈는데 뭐 그런 저희 뭐 창구가 좀 많이 잡혔다고 매도에 누가 쓰셨더라고요. 누구한테 또 농담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럴 힘도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딱 말해서 기관 매니저한테 저 자료 나갔으니까 파세. 야 그럴 정말 우리가 쌍팔년도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쌍팔년도 더 이전 과거 얘기들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왜 자꾸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을 거칠게 하니까 나한테 자꾸 이런 심지어 막 이상한 것까지 날라오는 게 내가 꼴보기 싫어서 그러나 본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정도예요. 정도로 가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다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왜 TP 올렸냐? 손한테 솔직히 말할게. 주가 너무 올라와서 괴리도 때 올리지 않았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의 대세주의인데 이걸 의견을 꺾기는 좀 그렇고 룸은 찼으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의견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TP를 올린다. 그런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TP가 충분히 올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바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정말 좋아서 올렸다고 아침에 사실 둘이 얘기를 했어. 너 혹시 그냥 올린 거냐? 카카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더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왜 녹음 안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맞아요. 그걸 많이 하는데 뭐 다들 좋다고 하는데 약간 나는 이게 안 좋은 건데 저번 작년 SB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주가 올라오니까 좋다고 그걸 여러 번 방송했더니 그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서 산 다음에 그냥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내가 아예 오른 거는 되도록이면 내가 녹음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서 있지만 오늘은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종화 팀장의 새 종목 나는 아침 모닝 미팅 때도 올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듣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주 듣고 나서 쉽게 안 꺾이다 생각이 더 굳혀졌어요. 근데 탄력은 좀 떨어지겠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그 주가는 생명이니까 그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영원히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을 테니 주가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 포인트가 너무 주가에 오리엔티드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주가를 말씀드리자면 주가에 워낙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 조금 쉴 수도 있고 숨을 고를 수도 있고 좀 조금 이렇게 뭔가 다져가며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 제 생각에 꼭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언택트 환경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올라가기 이전부터도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1, 2, 3, 4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세적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 초입에 들었었다는 것이죠. 난 솔직히 이 세 개 중에서 이런 말 해도 되지 이건 당신이랑 계속 얘기했어. 네. 난 카카오가 제일 좋아 보여. 나는 그 또 바로 바로 일단 사실은 그 제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사실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비슷하게 봐요. 비슷하게 좋게 보는데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돌아서 아무래도 전체 어떤 실적의 덩치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어떤 시총에 대한 여유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내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 뭐 테크핀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하고 있지 않은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그런 심리적인 탄력도는 왠지 좀 카카오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제 입장에서 뭐 그걸 어떤 이게 투자 순위 격차를 두어서 뭐 카카오 좋다 네이버 좋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세 개 나왔는데 카카오는 얼마 전에 공인인증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효자되겠어 이거. 사실은 예전에 그 공인인증서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테크핀의 시초를 열었던 간편결제가 이슈가 되던 그 무렵 2014년 그 무렵에 천송이 코트가 이슈가 되면서 공인인증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사용은 폐지가 됐는데도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됐음에도 대부분의 지금 온라인 결제는 다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여러분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된다는 게 인증서 자체가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설 인증서들은 군데군데 쓰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것은 이미 공인인증서 다 폐지됐잖아요. 그 간편결제는.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하는 이 어떤 금융적 이슈로 인해서 현재의 이미 폐지되어 있는 간편결제들이 추가로 더 수혜를 입는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점점 그렇게 간다는 거죠. 방향성이 이제 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구시대구나. 점점 확신이 들 거고 은행 기술이 발전하고 보안이 발전하면서 은행은 되게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게 여전히. 그리고 난 하나 걱정이 실제 공인인증서가 이게 점점 줄어들면 이거 요번에 간편 결제 넣는다고 해서 엉뚱한 회사들 막 오는 것도 있고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 중성 그거는 사실 악재거든. 근데 주가는 막 올라.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엄지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해. 또 뭐 관련 줍니다. 뭐 테마 주면 내가 속으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산업 구조도 알고서 얘기하는 거 하는 건지. 근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마찬가지로 2014년 그 테크핀 간편결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이슈가 되면서 간편결제 이슈가 나오면서 테크핀 모멘텀의 주시장이 처음으로 작동할 때 그때 하다못해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몇 개 업체였는데 그 당시 실질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결제주들은 다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큰 어떤 카테고리에 묶여가지고 사실 별 수혜 포인트도 없거나 어떤 면에서 오히려 반대 포인트에 있는 어떤 부분들까지도 덩달아 이렇게 막 오르는 그런 속성들도 있곤 합니다. 하여튼 뭐 인사도 안 하고 또 우리 오래간만에 성종환 팀장이랑 오늘 성종환 팀장이 TP 다 올리면서 오늘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 정도 뭐 카카오 30 적었기 때문에 섹터 담당자로서 30 적을 때 그 짜릿함이 좀 있을 거거든. 30 그렇잖아. 그렇죠. 짜릿하지. 야 그렇죠. 이거 30만 원 23만 적을 때는 다지수 바꾸어 적을 때는 이거 10만 원 밑에 있던 거거든. 그때 사실 10만 원 적었다고. 20만 원 TP 단위수 바꾼 지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그러니까 금방 따지고. 그 우리끼리 재밌는 거야 그냥. 그 네이버를 29만 원 적었더라고. 근데 이거 사실 뭐 이거 또 시총으로 따지고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거지 네이버 시총 진짜. 그렇죠. 네이버는 지금 얼추 시총이 40조를 바라보고 있고 카카오도 이제 20조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 NH는 더 웃겨. 그냥 맞고 기억나 맞고? 맞고 네, 아니야 맞고, 여기가? 네. 한 게임. 내가 게임. 네, NH 주가 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오케이 사족 그만하고 이제 얘기 들어야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윤 윤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그 김세련 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방송했던 그 리츠 편 정말 많이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래? 내용도 너무 좋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응원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리고 한 분이 뭐 이렇게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 리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분은 직접 그 예전에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하셨었나 봐요. 좋았지. 예,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5,3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차익을 차지하고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1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자기가 봤을 때도 뭐 이게 뭐 리츠라는 게 좀 배당으로 원금을 나중에 좀 상회하는 그런 또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좀 좋겠다라는 좀 그래서 소개한 굉장히 거예요. 예, 지금 긍정적인- 다들 핫한 거 할 때 리츠 같은 거 지금 특히 리테일 리츠 같은 거 해놓으면 지금은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이고 예. 지금 해놔야 배당 수준이 나오거든. 올라가서 리츠도 투자하면 그때 책들 말인데 비싸게 사면 배당이 안 나오는 거야 주가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게 근데 아까 이제 댓글 보다 보니까 한 분이 그 리츠에다가 이제 그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 유동화 자산들이 만약 그 가격이 올라가면 리츠도 거기에 따른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하시긴 아니 하시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되는 거지. 계속 밸류에이션이 좋은 되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그 자산이 문제될까 봐 걱정하는데 최근으로 중간 자산을 나쁘지 않게 배치했기 때문에 신알파랑 두 개를 좋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많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리츠도 너무나 세분화해서 마치 예. 뭐 언택 리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더 위험해요. 예. 항상 보면 뭔가 이름 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한 거고 본업에 충실한 기업, 우린 주주가 되려는 거야 주주. 그러면 리츠도 금리가 낮아졌을 때 분명히 돈이 언제가 몰려올 텐데 지금은 안 자신들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와 있어. 이럴 때 반복 앞서가야 나중에 사람들 흥분했을 때 맞습니다. 좀 덜어내고 또 그러니까 항상 반보 정도라는 걸 되게 내가 반보 말하면 엄청 싸가지 없고 겁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도 반보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는 한보 반 정도 앞서갔던 것 같아. 한보 정도.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단추를 잘 매서 싸게 사놔야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저 고공에 사놓고서. 그래서 SBS가 작년에 나한테 많은 교훈을 줬어. 그러니까 그때 김현영 주가 팁 자료 나올 때마다 발표시켰는데 안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느 날부터 내가 인텍플러스 같은 거 발표를 안 네, 시켰거든. 왜냐면 주가 올랐더라고. 여기서 많이 하면 또 거기서 사놓고서 또 뭐 그전에 나는 우리 사과나무 나오고 지금 따블났어요. 네, 맞아요. 발견하고 나서 사실 그 전에 처음 나올 때면 한 더블 이상이 났는데 그때 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고 있겠냐. 나는 이런 거는 사놓고 잊어버려야 된다 보는 거야. 템버거 보고서. 근데 그럴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성종화 팀장 종목들은 자꾸 조심했던 거. NHN도 방송을 몇 번 하려다가 그리고 에코프로이변 갖고 뭐라고 했대도 에코프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하나 네. 솔직히 하나야. 많이 좀 내가 좀 어이가 없어 했는데 그 말 하셔 당신이 내가 근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날 딱 직전 방송만 듣고서 판단하는구나 사람들이. 그죠. 가까운 거. 맞아. 그런 분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가 염차장한테 몇 번 말했는데 네. 내가 그거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남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짜증나지 나는. 뭐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이래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들으실 때만 계속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새 종목은 오늘 막 지루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발 오늘 또 TP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TP 상해한 날 주가 보합 나왔다 다음 날 막 달리고 뭐 EBS 창고로다 떴다가 또 아유 진짜. 네, 오늘 이제 요거 제가 그 성종 팀장님하고 제 고객분들한테 얘기는 하고 왔거든요. 이거 오늘 녹음한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그 대해부 보고서 내신 적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때 그거 아직도 좀 기억이 난다고. 그때 그러니까 자기는 뭐 물론 아쉬운 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사서 아쉬운데 공부는 그 당시에 좀 워낙 많이 해서 그 자료가 예. 정말 지금도 그 자료 방송을 들어야 돼요. 예. 주주라면. 정말 사업부별로 다 까가지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듣고 클릭수가 몇백 건도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정도 공을 들인 자료인데 우리가 네. 그렇잖아. 모든 사업을 다 깠잖아 그때. 네이버, 카카오, 대부. 대해부. 야 근데 약간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주식으로서는 큰 게 덩어리를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일단 회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회사가 됐어요. 하나하나 뭐 금융회사이기도 하고 그죠? 또 뭐 모빌리티 회사이기도 하고 컨텐츠 회사이기도 하고 게임 회사이기도 하고 광고 회사이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선 회사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사족이 많았던데 오늘 기쁜 날이에요. 사실 손정아 팀장이랑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자료 나왔나 녹음할 수 있어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료 줬었는데 우리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시지. 네이버가 제일 큰 거니까 먼저 해야겠네. 네이버 TP를 올린 배경이랑
지금 보시는 거라. 그 오늘 그 네이버 우리 사실 네이버나 이 세 종목 다 얼마 전에 이제 어닝 시즌이 종료돼 가지고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자료 리뷰 자료를 발간한 지가 채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지금 최근 어떤 인기를 반영하는 그죠.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저 의견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상향은 절대 아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상향할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이제 언택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언택트 종목인데 사실 언택트가 이제 컨택트의 반대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그 사실은 최근 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가 회자가 되고 있지만 애초에 네이버나 카카오 심지어 뭐 다른 게임 회사들은 그 기술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특징은 다 언택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온라인 비즈니스 자체가 언택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갑자기 주목은 새삼스럽게 갑자기 받고 있지만 애초에 우리 비즈니스는 언택트 비즈니스였던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언택트 비즈니스들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언택트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신사업들 뭐 테크핀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직까지 실제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결제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런 언택트가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언택트 비즈니스이면서 향후에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삶의 형식을 바꿀 미래의 사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자, 우선 네이버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 1분기 실적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실적을 일일이 다 리뷰하기보다는 오늘의 주제인 그 언택트 관련해서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그 1분기가 우리 그 비즈니스 뭐 대부분 기본적인 모든 비즈니스가 다 언택트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 대표적인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등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자체로서 이미 고성장을 쭉 하고 있고 여전히 고성장 사이클에 놓여 있는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혜가 가미가 되면서 1분기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작년 2019년 작년이 재작년 대비 한 42% 정도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원래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원래 이제 올해는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작년 대비 YOY를 한 30% 후반대 정도 성장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1분기에 가만히 보니 코로나19 수혜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분기 그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작년 1분기 대비 YOY로 46%나 성장합니다. 오히려 재작년 대비 작년에 전체 연간 YOY 42%보다도 올해 1분기가 작년 1분기 대비 YOY 46%가 성장 강도가 더 강해진 거죠. 회사는 여기에 고무가 돼서 올해 연간 네이버페이 거래액을 작년 대비 40%대 성장 정도로 애초 30% 후반대에서 목표를 올린 거죠. 또 하나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도 1분기 거래액이 YOY로 무려 56%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커머스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전통적으로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항상 1분기는 QOQ로 보면 4분기보다는 제법 줄어들어요. 근데 올해는 그 코로나19 효과로 어차피 온라인 쇼핑이니까 1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4분기 대비 줄어드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덜했고요. 같은 1분기끼리 비교하는 작년 1분기 대비로는 56%의 폭발적인 성장을 시현한 겁니다. 즉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어떤 질병 때문에 그 외출을 삼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택트 비즈니스 쪽에 여러 가지 수요가 몰리면서 당장 1분기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언택트 비즈니스들은 직접적인 수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저는 이 코로나19가 촉발한 어떤 사회 경제적 어떤 삶의 방식의 어떤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이른바 언택트 시대가 이제 가속화되는 이 부분이 주요 비즈니스가 다 언택트 비즈니스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한테는 기본적인 사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냐 아니면 반밖에 없냐 하는 것처럼 그렇죠. 손전장이 잘 지적한 게 나는 많은 섹터 담당자들 얘기를 들었잖아. 네. 그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최영산 연구원 자료 올라갔는데 네. 갑자기 몇몇 기업들이 연초 가이던스를 보통 1분기 나오자마자 연초가 또 더블로 올려버려 막. 왜 그러나 했더니 미팅하기가 힘드니까 부킹 발주를 미리 내버리는 거야 그냥 막. 나중에 이게 못 잡을까 봐 이것들을. 그렇지.
카카오 네이버도 그런 것 같아. 급해진 것 같아. 모든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일 정도로. 확실히 사실은 애초에 코로나 아니어도 방향성이 이미 있었는데 탄력을 작년 재작년부터 의미 있는 탄력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 딱 그래프가 탄력을 받고 있는 점에 안타깝지만 질병이니까 어쨌든 코로나19는 이제 코로나19 이게 무슨 큰 수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약간 더 좀 탄력을 받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실질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사업의 방향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멀티플이라고 우리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 어떤 실적이 그 멀티플만큼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멀티플이 10배다 그러면 EPS가 퍼가 10배다 그러면 EPS가 평균적으로 10년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억셉트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종 또는 그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장의 주체들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여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환경 변화에 해가지고 주요 비즈니스가 탄력이 붙는 이런 실질적인 수혜,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수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정치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근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미리 멀티플 프리미엄으로 인지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우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이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시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제한된 자금 안에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레이쇼 데이터의 한계예요. 사실은. 네. 성 팀장이랑 기업부장 팀장이 이런 얘기를 갖고 하니까 A와 B의 레이쇼 데이터니까 사실 프라이스와 EPS의 레이쇼 데이터잖아. 그렇죠. PR이. 그다음에 이건 상대 가치일 뿐이거든. 절대 가치가 앱솔루트 밸류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에비타를 보거나 이런 현금 흐름을 보지만 사실 이렇게 본다면 멀티플을 당신은 왜 이렇게 줬어? 했을 때 아니 상대적으로 모든 거에 비해서 상대 가치를 줄 수 있다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렇죠. 그 여론이라고 당신이 표현한 그 거고. 비즈니스 하나하나를 모델에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에너지가 커지면서 지금 미래에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억셉트를 한다 그러면 방금 자기적으로 숫자를 미리 강하게 추정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멀티플은 훨씬 우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관점이고요. 지금 실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작년 4월에 톡 비즈보드 공개 이후에 순식간에 주가가 30% 오르기 전에 거의 4년째 7만 원과 10만 원을 참 지루하게 왔다 갔다 했었고요. 진짜 네이버가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당일 날 네이버페이 분사를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30% 40% 오르기 전에 마찬가지로 근 4년간 간 10만 원 초중반 정도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에. 그러던 것이 그 각각 톡 비즈보드와 네이버페이 분사 이후에 그게 하나의 모멘텀 이른바 이제 촉매가 된 거죠. 촉매가 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악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동안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카카오 여러 가지 신사업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우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하나 트래픽이라는 이게 실제로 그 실적은 망가뜨렸지만 그 반대급부로 하나하나 일을 잘 해왔던 겁니다.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지금은 거기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어떤 언택트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언택트 시대의 대표 인기주로 이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하나하나의 신기술 신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가치 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시장 투자가들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 그 채 짧은 며칠 만에 갑자기 추정치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참고로 네이버는 기존의 목표 주가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16% 정도 상향을 했고요. 요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30% 정도 상승 룸이 있는 가격인데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기술적인 밸류에이션 툴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의 표 3이 아침에 모닝미팅 때 설명하셨나? 그게 상당히 유용했는데. 네, 요거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이버는 재작년에 일본 라인 쪽에서 특히 라인페이 쪽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전체 연결 영업 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하고 그리고 작년은 또 더 악화됐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 흐름과 실적의 덩어리와
그 시점 적정가 대비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 주가의 어떤 멀티플 매칭이 아주 유의한 수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했어요. 뭐 이것저것 SOTP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추정 EPS에 합리적인 멀티플만 적용해도 답이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작년 투자가 들어가면서 손익이 망가떨어지니까 그런 나이브한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했다가는 멀티플이 뭐 50배, 60배가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네이버도 SOTP 방식으로 하는데 카카오에 비해서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지금 네이버가 자회사 중에서 분사한 회사가 네이버 웹툰은 이미 분사해 있었고요. 최근에 네이버 페이를 분사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라인은 분사가 아니라 원래 설립 자체를 따로 한 거고. 그래서 큰 가치 요소를 라인과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페이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나 몇 가지 컨텐츠 중심의 어떤 그 비즈니스 쪽 밸류에이션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웹툰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 라인 가치를 이제 따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 가치 요소가 크게 네이버 본사, 라인, 그다음에 본사 중에서도 이제 빼내서 웹툰 그리고 페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네이버 페이가 제 자료의 표사에 꼭 네이버 페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4대 핀테크라고 하는 4대 간편 결제라고 하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페이코, 토스 등을 서로 이게 비교하면서 밸류에이션 한 건데 참고로 이게 냈다 지금 현재는 적자 단계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밸류에이션이 아주 이렇게 정치한 건 없어요. 약간 현 단계에서 이쪽 밸류에이션은 약간 자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펀딩을 통해서 레퍼런스 가치가 형성되고 궁금한 건 여기서 이제 내가 봤을 때 평가 가치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셋이 다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나 네이버페이가 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목에 연동돼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장외에 토스라는 가치가 있잖아. 예, 이걸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난 포인트라 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 놓으시면 이 기업들을 더 질 거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 토스가 작년 8월에 펀딩 들어갈 때 그 가치를 100% 한 사람 한 2조 7천억 정도를 평가를 받은 거고요. 페이코도 작년 7월에 그 펀딩을 받을 때 그 100%한 사람 한 7,300억 정도 평가를 받았었고요. 여기 이제 2차 펀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페이코는 3차 펀딩 NHN 받을 지금 때는 훨씬 더 뭐 받을 협의 중인 사항일 것 같은데.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정은 조금 잠정이긴 하지만 작년에 조용할 때 잠잠할 때 7,350억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핀테크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달라졌으니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트래픽 거래액이 증가해 왔으니 앞으로 아마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꼭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 잘라 놓으시고서 이게 변화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 그렇죠. 그렇지 않냐? 이게 변화를 갖고서 이제 업사이드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물론 이거 이것만은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치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꽤 의미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작년에 그 분사할 때 미래에셋 대우가 30%를 8천억에 들어왔으니 굳이 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토스랑 똑같은 2조 7천억 정도이고요. 다만 아주 초기 레퍼런스 가격이고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현 시점의 잠재 가치 평가는 이보다 훨씬 높죠. 저는 이제 거래액 대비 적용 멀티플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어떤 논리에 따라서 어떤 각 핀테크별로 프리미엄, 상대적 디스카운트 등등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네이버페이는 현재 한 7.2조, 카카오페이는 한 7.3조, 페이코 한 1.4조, 토스 5.3조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 각각의 지분율을 감안해가지고 각 회사의 기여도는 네이버페이는 네이버에 대한 기여도가 한 5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에 대한 기여도가 한 4.5조, 페이코는 NH에 대한 기여도가 한 1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요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직전에 비해서는 그 직전 제가 2019년 거래액 대비 적용 멀티플을 감안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원래 2020년 예상 거래액을 기준으로 했고 최근에 분위기 의미 있는 이 분위기 시장의 우호적 환경을 감안해서 멀티플을 소폭 상향해서 전체적으로 4개 핀테크에 대한 가치평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네이버 웹툰, 라인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고 또 라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그 야후재팬이랑 서로 이제 경영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라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평가해서 76% 정도를 그 지분을 당겨오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현 시점의 라인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 32.5% 그리고 야후재팬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제토홀딩스, 발음이 좀 콩글리시입니다. 제토홀딩스의 가치도 한 32.5%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요소별로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도 카카오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택트 분위기를 감안해서 적용 멀티플 상향, 약간 밸류에이션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손익가치도 멀티플 상향을 통해서 약간 그 밸류에이션을 상향했고요. 주요 자회사들도 특히 언택트 자회사들은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적정 가치를 조금씩 상향을 했고요. 합산해서 종전 대비 한 16%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 네이버가 그 카카오랑 좀 다른 점이 사실은 이제 라인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게 그러니까 라인의 위상이 제가 어쨌든 일본 국민 메신저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카카오처럼 그러니까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에서도 그 정도의 지금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다 전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네이버 카카오 다른 게 아니고 예. 나라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거의 유사하죠. 일본이 규제가 우리보다 적어서 오히려 라인이 금융의 확장성은 더 커요. 더 크고 더 많이 나아가. 더 많이 나아갔습니다. 네이버가 거기서 그럼 뭐 보험사도 설립하고 이미 다 설립. 그 제 작년 대부 자료에 보면 하나 표로 다 설명해놨잖아요. 대부 자료에 엄청 자세히 해놨잖아요. 다 해놨거든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이고요.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과 동시에 태국, 대만 정도까지도 거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라인 실적이 기여도가 이제 일본이 뭐 압도적이니까 대만, 태국은 요즘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비슷한 일을 압도적으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하고 일본에서는 라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은 이게 이건 원래 이거 술자리 톡인데 이제 경론이 벌었어 경화야 이게. 예. 내가 카카오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네가 형의 문제라는 거야 나보러. 형은 매사에 카카오 시청자가 서잖아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시청이 좀 차이가 나니까. 걔 주장은 뭐냐면 라인이 확장성이 확실히 있다는 거야. 느리게 아까 말했던 해외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있는 데다가 미래랑 제휴한 것도 괜찮다는 거죠. 요거를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네이버 페이는 송금이 아닌 결제액 중심에서는 넘버원이고요. 단순한 자스트 온리 그 네이버 페이가 아니라 네이버 페이와 그 다음에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쇼핑과 그다음 대한민국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네이버 커머스의 이 삼각 편제, 이 생태계 안에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네이버 내에 있었지만은 뽑아서 나와가지고 독립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라든지 페이코가 하고 있는 여러 금융 플랫폼 제휴 사업들도 막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그동안 행보가 조용했지만은 한 2, 3년 이미 네이버페이나 페이코는 떠들썩하게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떠들썩하게 달려왔던 거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 앞으로 행보를 봐야 되고요. 다만 라인과 카카오톡의 여러 그 기존 순수 모바일 메신저로서의 광고라든지 컨텐츠 비즈니스 말고요. 그 플랫폼을 활용한 테크핀 모빌리티 사업을 봤을 때는 약간 재미있는 희비가 있어요. 일단 뭐 하나는 국내 중심이니까 국내에서 카카오페이, 테크핀, 모빌리티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그 같이 평가받고 있고 지금 막 달리고 있죠. 근데 일본이 참 특이한 나라예요. 일단 금융 쪽에서는 캐시리스가 문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 선진국이. 그리고 국민성도 그래요. 국민성도.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라인이 일본에서의 어떤 초반에 라인 택시라는 이런 모빌리티가 잘 안 되고 있고 안 됐고요. 하도 일부 애들은 현금만 쓰니까 우리가 라인페이도 안 되고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원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재작년에 가맹점 모으려고 돈 확 찔러가지고 손익을 악화시키고요. 작년에 또 하나 주인 가입자 모으려고 또 돈 확 찔러가지고 이제 가맹점 가입자를 어느 정도 모아놓고 원래 올림픽을 기점으로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올림픽 연기가 되면서 지금 라인페이가 약간 공중에 단기적으로 약간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pens이니까 하도 지져보다가 일본이 지금도 그걸 하니까 지폐가 줄고 하니까 SBI 뭐라고 탐방 브리프를 하나 씌웠어요. 그래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관련 회사가 그래도 하나 상장돼 있길래. 네,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캐시리스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비현금 결제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지금 4년째 5년째 하고 있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개하다고 하면 이상하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특이한 나라예요. 너무 그 반일 발언 좀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되면 네이버 일본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정종환 연구원 전에 그 대부 자료 보시고서 한번 토론하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선호의 여부인데 나는 카카오의 확장성을 본 거지. 카카오는 되게 산업을 난잡하게 벌려놨잖아. 이거저거 난삽하게 막.
난사반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신의 한수 제대로 뭘또 시대하스까지 주가 올랐다고 뭐 시대하스까지 절대 난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업부 복잡하죠. 솔직히. 해야 될 일만 잘 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간도씨 사람아 지금. 근데 예.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다른 거야. 네이버는 정리전동된 느낌이고 카카오는 막 벌려놓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각 네이버는 그동안에 하나하나 그런 요소 사업부를 이른바 CIC,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웹툰 정도만 분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회사 내에서 하나의 독립 사업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일단 당근제적 니네 해서 잘하면 나중에 스피나웃 분산시켜 줄게. 이러고 있다가 CIC로만 운영하다가 최근에 네이버 페이를 그 중에 하나를 2차 분사를 한 거고요. 진짜 많네. 예, 네이버는 진짜 계속 안에만 둔다. 근데 네이버도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분사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일찌감치 뭐 조금 모양만 생기면 바로 분사. 제대로 해서 내가 설치했어 진짜. 그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페이지. 염차장 얼마 회사 많은지 모르지. 카카오 보다가 에이씨 진짜.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연결이 잘하기만 하면 카카오라는 게 그냥 이거저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되겠다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어떤 그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웹툰 사업은 카카오 페이지는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0% 초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수익성이 더 개선됐고 물론 고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는 궁극적으로 20%대 정도 영업이익률 목표로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져 있고 반면에 네이버 웹툰은 작년까지 적자고요. 올해도 또 유럽도 진출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흑자 전환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 전체적인 수익성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출 규모도 아직까지는 네이버 웹툰이 카카오 페이지보다는 후발이죠. 조금 규모는 작은데 대신에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만 보면 그 사실은 거의 국내용이잖아요. 물론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뭐 인도도 진출하고 중국도 진출한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국내 오리엔티드 돼 있다면 물론 카카오는 또 일본의 웹툰 사업은 피코바로 따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카카오 페이지만 보자면 국내용인데 네이버 웹툰은 사실 MAU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MAU고 미국, 북미, 유럽 쪽에서 고성장하고 있고 또 유럽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매출의 절대 규모라든지 수익성이 카카오 페이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글로벌 확산 관점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페이가 조금 더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우리 중요한 건 우리들만 재밌고 사람들이 쟤들 자료 얘기 안 하고 딴 것만 한다는데 하여튼 이 자료에서 이제 중요한 페이지가 4페이지가 놓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밸류 가치가 얼마나 변하냐는 이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NHN이 갖고 있는 결국은 페이커 가치가 얼마 나오냐도 되게 의미죠. 페이커 가치가 만약에 여기서 1조 1,000억이 나왔어. 그러면 완전히 나머지 가치들도 다. 그게 왜냐면 또 말을 괜히 또 기어들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주주라면 그걸 계속 뉴스프로 지적하고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무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다 안 돼 지금. 지금 약간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카카오는 이미 한 20조 정도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금 거의 뭐 40조를 바로 한 37조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NHN도 나름 제법 올랐다고 해도 이제 한 1조 7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카카오나 네이버의 어떤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와 같은 핀테크의 전체 가치 기여도에 비해서 시총 1.7조밖에 안 하는 NHN에 대해서 만약에 페이커가 1조 정도로 물론 그러니까. 지분율은 76%니까 뭐 한 9천억 정도 평가받지만 그죠? 기도가 되게 큰 거예요. 나머지 게임은 대충 해도 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페이커 하나만 가지고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NHN에 우연히 아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회사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 1조 3천억 받기로 해서 하는 순간 뛰어오면서 질러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올해 말이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올해 하반기가 됐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3차 펀딩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뭐 의미 있는 한 몇백억 뭐 많게는 뭐 한 1,000억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100% 환산했더니 진짜 한 1조 이상 한 1조 2천억 3천억 평가 한 셈이다. 이러면 그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너무 흥분하시지 말라는 얘기고. 네이버에서 너무 카카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포인트는 비슷해요.
그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0으로 15%를 상향을 했고요. 비슷하게 상향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대비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카카오는 사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과 카카오가 이제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우선 그 다음 쪽을 제외하고 포탈 쪽을 제외하고 카카오톡 플랫폼 쪽만 보자면 이번 복잡합니다. 이번 1분기에 아까 네이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왔고 사실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커머스 그 톡의 스몰하기라든지 뭐 톡스토어라든지 메이커스라든지 이런 커머스죠. 온라인 커머스죠. 그리고 테크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유료 콘텐츠 쪽에는 카카오페이지, 피코마 대표적인 온라인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게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달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1분기는 그 수혜까지 가미되어 가지고 기대했던 대로 매출 성장성이 대고조였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촉발한 이 언택트 시대에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대부분이 다 언택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영업 환경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했고요. 그 시장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만큼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화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실적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피코마도 작년 그 4분기부터 살짝 BP 돌파해서 이번 1분기에 플러스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작년 1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거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먼저 시작했던 저 북미 유럽이나 이쪽의 어떤 인터넷 전문은행보다도 평균 BEP 돌파 시기가 엄청 빠른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5, 6년 걸리는데 우리는 뭐 2년 조금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작년 2분기에 잠시 주춤해서 적자로 다시 전환한가 싶더니 3, 4분기에 막 달리고 이번 1분기는 순이익이 무려 저 밑에 있죠. 한 180억 정도, 185억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작년 1분기 대비 185%, 작년 연간 그 순이익을 능가하는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원래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그죠?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점포 비용 등을 세이브해 가지고 더 고객들한테 의미 있는 어떤 효익을 가져다 주고 기존의 시중은행들한테 어떤 그죠? 갑자기 용어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너무 떠들어가지고 이제 말이죠. 그 뭐라 그래? 매기 이 단어가 생각 안 나. 매기 역할을 하게 하는 이게 취지인데 저는 한국의 그 카카오뱅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카카오뱅크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디지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걱정이다. 야, 여차장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거 보고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또 지금 그죠? 카카오 모여서 막 신나가지고 보고 있다가 지점 줄어들고 그죠? 보고 있으면 진짜 지점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은행 저번에 이제 은행 계신 분인데 당신도 전매수 용이랑 계속 이거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요청도 오고 진짜 심각하더라. 장난 아닙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지점은 지금 뭐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봤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안 봤으면 네이버가 약간 스타일을 느리게 갔을 텐데 이렇게 되는 순간 네이버는 예전에 제가 내가 참 걱정이야 이게. 녹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이버 자료에서도 그 대체로 보면 약간 세컨티어인 카카오가 약간 프란티어 정신을 좀 먼저 치고 가고요. 그걸 내가 좋아하거든. 치고 가면서 자기가 부대끼고 자기가 실험하고 시장 만들고 자기 실적 악화되고 하는데 네이버는 약간 뒤에서 앞에서 뭔가 증명해 두면 쏙 들어가가지고 후발이 수도 있고 장악해 버린다. 준비 다 돼 있거든. 카카오가 막 전쟁을 하면서 그걸 해놨어. 쑥 하니 나올 거. 사실 이게 모바일도 옛날에 PC 포탈이 그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거의 한 75%, 80% 그 마켓 시장이니까 압도적인 1위이고요. 격차가 큰 어떤 카카오와 네이버가 옛날에 다음이 2위였잖아요. 근데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면서 모바일에서는 네이버는 조용한데 IR도 조용하고 회사도 조용한데 카카오는 IR도 적극적이고 뭐 떠들썩하니까 진짜 모바일은 꼭 다음만 하는 것 같고 뭐 물론 그 플랫폼의 차이가 있으니까 모바일도 네이버 부에 1등은 못하지만 PC와 달리 그 마켓 격차는 줄이지 않겠나 했지만 나중에 네이버는 뚝딱뚝딱 해가지고 오히려 PC보다도 격차를 더 벌려버렸죠.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처음 시작할 때 1호점, 2호점,
1호점 K뱅크와 2호점 카카오뱅크가 시작할 때도 공식적으로 네이버는 안 하겠다 그러고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관심 없다이지만 저는 언젠가 네이버가 네이버 뱅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왜냐면 있습니다. 이미 라인 파이낸스가 그냥 크잖아요. 라인 파이낸스. 네. 일본에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 라인 정권, 라인 보험 등등 먼저 시작을 다 했고요. 했어. 증권보험이 다 했어. 다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진 아니지만 않지만 그래도 경험이 그다음에 있잖아. 저쪽 이제 아마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 그 라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만에서 시작을 할 거고 후내년 정도에 일본에서 라인 그 인터넷 이제 은행을 하는데 굳이 국내에서는 일단 관심 없다인데 저는 관심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딱 네이버 플랫폼 자체가 그 검색을 비롯한 그 커머스와 결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그 마이뱅크 모델로 인터넷 전문행을 할 만한 토대가 딱 돼 있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우리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은 텐센트의 그 위뱅크와 비슷한 모델. 현재는 그런 모델도 아니고 현재는 그냥 기존 시중은행 디지털 뱅크 비슷하게 그냥 디지털을 운영하면서 그냥 여수신 애대 비즈니스만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반 시중은행이 못하는 아기자기한 비즈니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각 그 예를 들어 아주 중범위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언젠가 네이버 뱅크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마이뱅크 모델이 될 것이고 네이버의 생태계에서 자영업자한테 대출도 해주고 거의 풀펀에서 구매도 하고 하는 순간 그렇죠. 야 이게 그 안에서 그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좋은 세상인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은행한테 암울한 것 같은데요, 많이 그렇게. 그래서 은행주 PBR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주를 네. 전에 뒤집이는 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운드로 은행주 언급을 잘하고 배승희한테도 네. 실제로 내가 모니미팅 때마다 은행과 같이 작업을 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새로운 생태계 쪽을 뒤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니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빨리 달려버리고 만약에 진짜 네이버도 그치 사실 네이버 페이가 분사를 해서 지금 그 네이버 통장을 얼마 전에 나오죠. 네. 아직까지는 네이버 통장은 물론 그 미래에셋 그 정부가 제휴해서 그쪽에 이게 연계는 돼 있지만 네이버 통장 자체는 그 비실명 가상 계좌예요. 그 나중에 네이버 뱅크 진출을 위한 어떤 교두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근데 그거는 다음에 근데 회사가 공식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앞서서 지금 신나 얘기하다 갑자기 우울해졌어. 우리 걸 자꾸 뺏겨가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카카오도 TP 올린 내용만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그 동일한 내용으로 카카오페이 가치를 좀 올렸고요. 전체 가치를 7.3조 정도로 평가를 했고 카카오 가치 기여는 한 4.5조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이거 기존보다는 꽤 올린 겁니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카카오는 모든 요소 비즈니스를 다 분사를 해서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카카오 게임즈 페이지, 카카오 그다음에 그 뮤직 쪽 등등은 카카오 M,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베이, 카카오 뱅크까지 다 하나하나 SOTP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최근에 언택트 비즈니스 등등등 감안을 해가지고 가치들을 다 올렸습니다. 요 몇 개 빼고 나면 다 아직은 적자 단계이고요. 흑자가 나더라도 근데 재밌는 게 카카오 택시만 해도 네. 타다가 막 커지니까 좀 약간 그러다가 네. 타다 또 저렇게 돼버렸잖아. 그렇지 네. 않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면 카카오를 내가 너무 카카오 얘기만 해서 그런데 운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얼마 전 제 그 인덱스 자료에서 그 좀 언급을 해두었는데요. 그게 타다가 닦아놓은 꽃기 윤리를 그러니까 TVNT는 다 해놨는데 사실 타다 입장에는 다 깔아놨는데 타다 타는 사람들이 일반 택시 타기 싫거든. 재밌는 거 요새 여러분 뭐 느끼다 보면 카카오 이야기할 때 카카오 투자 포인트는 맨날 얘기하는 톡 비즈보드하고 카카오페이 이야기들 어느 날 모빌리티는 아주 그렇게 언급 잘 안 하는데요. 모빌리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 모빌리티가 적자 단계라서 그렇지 대한민국 지금 모빌리티 물론 약간 세컨티어도 그 듣보잡 모빌리티도 있지만은 사실 카카오페이가 꽉 잡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런 듣보잡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표현이 좀 그런데 규모의 경제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모아질 거라고 이쪽으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생태계도 엄청난 재편이 날 것 같아. 자본으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카카오 모빌리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일반 그 무료 콜 택시에 일평균 콜 뭐 260만 그 요새 언급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 언젠가는 그 위로하겠지 해가지고 한때 그거를 주요 가치 포인트로 봤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그 몇 개 또 그 B2B 쪽 뭐 이렇게 또 유료 모델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빼고 딱 두 개 T 블루랑 T 벤티만 우선 보면 되는데
갖고 지금 현재는 이제 T 분류를 확장하고 있죠. 얼마 전에 서울 경기도 서울에서 성남 그리고 저쪽 어디 구리 그다음에 대구는 이미 했고요. 이런 이제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카카오 T 분류 택시 많이 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T 분류라 가지고 너무 시퍼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은 안 바꾸죠. 이름은 그대로 T 분류를 두지만 사실 카카오의 원래 색깔이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깔끔하면 이게 일종의 택시 일단 기사를 다 교육시키죠. 담배 안 피죠. 옷 깔끔하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요금 자체는 이제 스마트 호출할 때 한 1,000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요거 계속 확산하면서 아까 제가 모닝미팅에서 이야기했고 사실은 모빌리티 자체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택시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뻔했는데 T20 사업이 확장하면서 오히려 1분기에 T 블루 쪽에 매출이 늘었어요. 타지. 왜냐하면 깨끗한 택시 타고 싶으면 불안해가지고. 깔끔합니다. 예. 이제는 내 생각에는 타다가 정말 고생해서 닦아놓은 길을 누군가 먹어갈 것 같은데. 다시 T20인데 회사가 지금 사실은 이용 대표도 옛날 또 다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동업 어떤 계통에서 타다가 저렇게 됐다 해가지고 카카오 대놓고 우리는 수혜다 이렇게 막 날아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의 상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은 타다하고 다른 그냥 유료 택시 사업인 T 블루 사업만 계속 지역별로 확장하면서 정작 T20 이제 스타렉스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타다하고 똑같은 모델. 타다는 렌트형이라면 우리는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직접 하는 건데 개인 대 개인 계약이고 타다는. 그거는 지금 사실은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운영 비즈니스로 지금 시범 서비스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실 말이 테스트지 타다가 이미 다 테스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전국적으로 가맹 사업으로 확산하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블루와 벤티 모두 다 한번 모빌리티가 또 하나의 동사의 모멘텀이다 투자 포인트다라고 언급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올해 중에. 예. 그래서 모빌리티 게임 페이지 M은 참 TP 가치를 따로 올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레퍼런스 가치 정도만 반영했고 나머지 페이, 뱅크 등 가치들을 조금씩 올렸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이익 가치도 멀티플 상향을 통해 좀 올렸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제 그대로만 보면 TP 30만 원을 적용하려면 원래 예상 지배주주 EPS 대비 무려 80배를 적용해야 되는데 요소별 가치를 다 빼고 드러내면은 이익 대비 한 6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 요렇다 정도만 참조하시고요. 이건 자료 보시고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일일이 정치한 밸류에이션 보고 지금 이 투자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방향성을 보는 거죠. 다음에 우리 사과나무에서 냈던 NHN. 자, NHN도 페이코 및 빅게임 부분에서 언택트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1분기에 코로나19 수혜를 입으면서 페이코 결제 사업 쪽이 상당히 매출 성장이 좋았고요. 그거 말고도 NHN 코미코 웹툰 쪽이라든지 그다음 고도라든지 에이컨메이터와 온라인 커머스 등도 역시 코로나19 수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 달리 또 약간 NHN은 번뇌로 NHN은 좀 시총이 작잖아요. 또 양 대장조에 비하면 시총이 워낙 작으니까 36조, 20조 하는데 우리 이제 1점 매출하니까 약간 가볍게 보시면 일단 많은 애널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드게임 규제 완화 모멘텀이 꽤 크고 4월 7일 날 1손실한도를 폐지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보드게임 쪽에 매출이 좀 늘 텐데 이것 때문에 특별히 마케팅비가 는다거나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시스템만 1손실 한도 폐지에 맞게끔만 딱 시스템만 변경을 하면 그다음부터 매출은 알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것도 영업이익 증가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프리뷰 시즌이나 그쯤 되면은 보드게임 규제 완화 효과로 실적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등이 약간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린 페이콘인데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아까 3페이지, 4페이지를 5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코도 전체 가치를 한 1.4조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작년 레퍼런스 가치 대비로는 저는 2배 정도 평가한 겁니다. 원래 예상 거래액 한 8조 정도의 0.18배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한 거고요. 76% 지분율을 적용하면 한 1조 정도가 나옵니다. 동서 시총이 지금 1조 한 7천억 정도 하기 때문에 페이코 가치만 1조 정도로 본다 그러면 기여도가 큰 거죠. 그 페이코 가치를 빼내고 나머지 이제 실적 페이코는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페이코 적자를 제외한 조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JTP 12만 원을 적용하고도 나머지 멀티플이 한 13배 정도이니까
나머지 이제 게임 중심의 소니까지는 아직도 사실 밸류에이션 룸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 기술적인 힘으로 생략하고 페이커는 간단하게 대략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보드게임 규제 완화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코가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하반기 중에 이제 최종 사업 선정을 하니까 뭐 동사 페이코는 웬만하면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겁니다. 우리 시범 사업자로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한 3, 4분기 정도에 페이코 마이데이터 관련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서로 아유 당연히 가져겠지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렇죠. 페이크뿐만 아니라 몇 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분인식을 갖고 있는데 안 하겠어. 근데 우리 무조건 할 겁니다. 네 하는데 이제 NHN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난 심플한 것 같아.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 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페이커 가치를 올해 연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추적해 가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봐서 오늘 우리끼리만 너무 신나게 떠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또 순간 나오는데. 근데 이게 NHN 같은 경우 저는 사실 페이코 잘 쓰거든요. 결제할 그래? 때 잘 쓰는 편인데 근데 항상 이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네이버 페이도 있고 카카오 페이도 있고 거기서 페이코도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하는데 그 성종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페이코가 어쨌든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지금처럼 꾸준히 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카카오 페이나 네이버 페이가 좀 잠식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장기적으로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날카로운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나 이런 질문 할 때 정말 반갑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좋은 포인트. 사실은 NHN 얘기해서 디스하는 애들은 이거 딱 얘기하면서 그 아까 제 가치도 네이버 페이가 뭐 한 7.2조, 카카오 페이는 현 시점에 잠재 가치는 한 7.3조인데 페이커는 한 1.4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MAU도 네이버 페이가 한 1,400만, 카카오 페이가 한 2,000만 정도 되는데 페이커는 한 410만 정도.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거래액도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한 작년 거래액이 한 16.2조 정도였거든요. 올해 한 23조 정도를 봅니다. 카카오 페이가 올해 한 60조 정도 보고요. 그런데 페이코는 올해 한 7.8조 정도 보니까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보다는 마켓쉐어도 자꾸 작아요. 그리고 아마 다들 느끼겠지만은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도 네이버페이는 아마 수시로 다 할걸요. 핸드폰에서 그저 검색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네이버페이로 많이 살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택시 타거나 이럴 때 연동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페이코는 약간 얼리 어댑터라든지 헤비 유저 아니면 안 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타쿠들 쓰던 것 같은. 근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대비 이제 페이코만의 또 약간의 차별점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페이코가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자체 오프라인 가맹점도 한 20만 개 정도 되고요. 제로페이 가맹점도 제로페이 제휴 가맹점도 한 40만 개 정도 되고요. 그 작년 말에 삼성페이에 그 270만 가맹점을 제휴를 해서 어쨌든 자체 제휴 다 합치면 뭐 얼추 한 300만이 넘어가는 오프라인 가맹점의 채널을 가지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도 다 성장을 하지만 특히 오프라인 성장성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올해 초에 전체 거래액 중에서 한 80% 이상이 결제액인데 결제액 중에서는 그 오프라인 결제액 비중이 낮은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있다가 비중이 계속 증가해서 올해 초에 한 10%대 정도까지 이렇게 좀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가맹점 어떤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쪽에서의 어떤 상대적 차별점은 좀 있지 않느냐. 그걸 감안하면은 7조 대비 한 1.4조 원 정도의 가치평가는 유의하다, 합리적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NHN을 우리가 사과나무 딱 냈더니 이제 성종환 팀장 믿는 종목에 NC랑 카카오인데 왜 이거 했냐고 나한테 이제 내가 그렇게 했다. 많이 올랐을 때 형의 그 문제라는 거 나한테 그냥 NC 사실 당신이 NC나 그거 하려고 했잖아. 카카오도 하려고 했죠. 카카오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말렸거든. 야 종아야 혹시나 장애야. 그래서 모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좋은 질문이라는 거야. 페이 할 거면 카카오 사지 뭐 이걸 사.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격차는 크지만 페이코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차별 오프라인 쪽에서 좀 차별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그 맞춤 쿠폰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맞춤 대출이 오픈은 했는데 잠시 쉬고 있는데 하반기에 맞춤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오면 마이데이터하고 맞춤 대출까지도 패키지로 또 잘 될 수 있고 그런 요소 사업들 다 갖추고 있어요. 페이코도. 좋아. 좋은데 이제 우리가 페이코를 5조 6조 보는 거 아니잖아요. 페이코 지금 한 꼴랑 1.4조 정도 보는데 네이버페이나 뭐
그 카카오페이에 비해서는 그좀 한 5분의 1 정도로 보는 보통 거니까. NH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거 NC 가져가고 있는데 굳이 이거 넣고 싶진 않거든. 네. 그런 느낌이야. 최근에도 보면 시총이 훨씬 큰 네이버나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맞아요. 최근에 사실 어제 오늘 좀 따라 최근에 기관부들은 실현하면서 좀 많이 팔았거든. 한 열흘 가까이.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못 오랐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NH는 시총이 좀 작아서 그런지 오를 때 잘 오르다가 최근에 맞아요. 기관들이 시에 빠질 때 한 사나로 쭉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게 좀 있어요. 메인이 아니거든. 맞지? 내가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고는 계시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밥 먹고서 이제 막 서로 엔택트 시대 하면서 사실 가장 관심은 이거였거든. 카카오냐 네이버냐 너가 뭐가 더 좋냐를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사과 남은 NH인데 딱 한 순간 무슨 NH를 해요. 이런 느낌이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아까 그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코로나19 전에 2월 달 회사 측 IR 자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3차 펀딩 협의 중이란 말이 돼 있을 정도로 그게 언젠가 이제 올해? 3차 펀딩에서만 한 1조 정도로 평가를 받는 순간 그때는 하나의 주식으로서 역동성은 네이버나 카카오 저리 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올해 한 방에 있어 NH. 네. 그래서 내가 한 사과나무에 넣어놓은 거야. 한 방에 있으니까. 왜냐면 이러다가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펀딩 분위기가 좋을 거거든. 맞잖아. 분위기가 물론 이게 우리 거래액은 달려가고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안 좋은 일 때문에 어쩌다 보면 이런 일이 네. 생겨서 아쉽지만 돈을 태운 애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막 돈 태우라고 하면 나 싸게 해주면 안 해준다 하는 애들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그러면 가치를 오버부킹 될 수도 있고 지금 느낌이 약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NHN 상당히 주가 NHN도 올랐어요. NHN도 제 맞아요. 사과 한번 나온 그때 이후로 카카오가 한 40%, 네이버가 한 35%. 또 뭐 NHN도 거의 30% 네, 올랐다가 최근에 좀 30%. 빠져가지고 지금 한 22, 3% 오른 겁니다. 이거. 사가 나갖고도 하도 뭐 오른 거는 뭐 칭찬하드리지만 뭐 안 오른 건 뭐 이상한 사람들까지 자꾸 짜증 확 나는데 막 어딘가 그때 막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거지. 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난 당신들보다 주식을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막 뭐야 나한테 난 그런 거 생각이 없는데 같이 얘기하자는 거지. 근데 여하튼 재밌었는데 나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 네. 도움이 되니. 다시 말하지만 TP 올렸지만 오늘 막 지루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발 그거만 주가야 뭐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한 2, 3년 정도 코스로 보면은 무조건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야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알았어. 이게 뭐 시대의 대표주잖아요. 이 시대주잖아요. 시대주. 우리 그 법인 브로커분 한 분이 좋은 용어로 쓰더라고. 그냥 시대주다. 시대주. 네. 그건 사실이야. 예. 그래서 이거를 이 기업을 더 분석하시고 사실 이런 내용보다 전에 한번 저희 방송 들으시기보다 전에 사업 대부 했던 네, 걸 한번 그거 자료 있습니다. 예. 프린트 하셔가지고 쭉 한번 이 사업을 보시면 네이버의 강점과 또 그러다 보면 네이버의 약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좀 약점도 있어 네이버도. 그런데 카카오는 약점이 참 많은데 정말 그 약점이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최근 분기 실적을 가만히 보면은 제일 다 필요 없고 제일 약점 실적이었잖아요. 그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소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비즈토크 때 실적 올라올 때 그래도 다행이다. 실적도 드디어 돈을 턴어라운드 버는구나 얘네가.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어닝 시즌마다 막 애먹이고 두드러기 정신에 보니까 아우, 그런 실적 더 작년에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예요. 네. 작년에 카카오 밀다가 욕 먹었던 생각하면 하여튼 작년에. 그냥 그랬을 때 갑자기 그래서 오늘 청룡아치랑 오래간만에 막 신나게 떠들었는데 우리끼리만 재밌었던 것 같아. 할 수 없지. 저는 그거는. 오늘 이렇게 또 사실 카카오 네이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시고 근데 저도 항상 근데 어쨌든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아까 센터 형님 얘기한 거 딱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확실히 그거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뭔가 좀 얌전하고 양반 같고 그리고 카카오는 뭔가 정돈이 돼 좀 있어. 뭔가 좀 돌격대장 같고 카카오는 정말 네. 전투적이야. 막 가서 정말 하는데 카카오가 시장을 열었거든. 여기 가장 큰 사건은 금융이야. 플랫폼이 네. 금융을 들어갔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고 사실 월가의 자본이 집권했던 건 금융 아니야. 이게 어떤 변화로 가는지는 전에 최강영 이코노미스트가 녹음했던 소위 디지털 화폐랑 네. 소위 우리 그런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이제는 중앙은행 정부가 직접 돈을 갖다가 통장에 꽂을 수 있는 세대로 가기 때문에 정책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어떤 글로벌 매크로 트렌드 하에서 어비에서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냐가 궁금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구조로 보는 내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핵심이 그쪽에 있고 아까 그래서 페이코드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러다 보면
야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재밌어지고 그러면 네이버는 절대 가만 안 있어. 왜냐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미 다 하고 있던 건데 뭐. 테크피는 카카오페이가 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로 방점을 찍었는데요. 그 네이버도 지금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결국은 네이버페이를 내부적으로 원래 그 옛날에 체크아웃이라는 거 하나의 종합 그 결제 서비스였는데 그거를 그 간편 결제를 올려가지고 네이버페이로 바꿔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결국 분사해서 나왔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네이버 뱅크네요. 난 오늘 사실 성종한테 아주 알고 있었지만 까먹고 있던 걸 다시 한번 배웠어. 뭐냐면 둘의 문화 차이인데 네이버는 분사를 안 했었어. CRC 컴퍼니 인 컴퍼니로 항상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네이버는 카카오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그냥 해놔가지고 저거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왜 저러나 했는데 누가 위너일까? 그게 자체가 난 재밌어요. 근데 어떤 주주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카카오 같이 역동적인 회사의 주주를 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 좀 안정적인 회사라면 네이버 주주가 되시는 거고 그거는 주주의 선택인 거지. 이건 투자를 떠나서 자기의 성향에 맞는 기업이 어디냐를 고민해 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재밌었어요. 우리끼리 너무 떠들다가 시간만 가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오라. 이리